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계속해서 중동 정치에 관한 소식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협정의 주인공이지만 의외로 설명이 좀 덜 되어 있었던 바레인을 좀 조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란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배경이 좀 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고요. 바레인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도 대강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바레인 위치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는 현재 중동 지역의 핵심인 곳입니다. 잘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중동에서 아주 대빵 종주국 두 나라가 있죠. 어디냐면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의 중심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종주국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갈등하는 중간에 여기 걸프 지역이 있잖아요. 걸프는 만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여기가 페르시아만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이란이 많이 좋아하는 이름이고요. 여기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걸프해, 뭐 아라비아해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좌우지간 이 페르시아만으로 적혀 있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혼용하는 거를 일단 어느 정도 전 생각하고 있는 게 한데 바레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레인 오른쪽에 카타르가 있고요. 좀 더 가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한창 떠오르는 국가들이죠. 오만도 역시 분포되어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있고 이라크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왼쪽으로 가시면은 샴 지방, 즉 중동에서 북부 지방,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좀 더 서쪽이고요. 오늘은 바레인을 언급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레인은요, 약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약 157만 명이고요.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4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몇 백만 명인 거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공용어는 아랍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걸프 왕정 국가와 비슷한 결을 해서 군주제인데 표면상으로는 입헌 군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 군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그 보시면은 분명히 총리제가 있고 국왕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보통 정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입헌이 군주제라 볼 수 있죠. 의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리를 발탁하는 것은 국왕 쪽 왕가에서 발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왕의 권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도 강하기 때문에 전제 구주제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는 마나마 좀 더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나마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95%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레인의 헌법에 따라서 이슬람교는 국교이며 그리고 이슬람에서 이제 종교적인 종교법이죠. 샤리아법을 따릅니다. 그 시아파가 70%고 수니파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그렇단 말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를 가져왔는데요. 그 출처를. 네, 시아파 분포가 65에서 75로 돼 있었어요. 제가 찾아볼 때는. 그래서 중간 수치를 대충 잡아가지고 70으로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아파가 다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전체의 95%를 넘는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바레인 이퀄 이슬람, 무슬림 사람들 이렇게 봐도 뭐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 지금은 비무슬림계 이주민도 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슬람교의 비중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은 95% 정도면 뭐 그걸 절대 다수죠. 그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나마입니다. 그 수도이고요. 예, 바레인 국기가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시아파는 사실 무슬림 전체 세계에서 소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란도 역시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라는 걸 좀 기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란이 위협을 해요. 이란도 시아파 다수고 그리고 바레인 역시 시아파 다수인 국가인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의식이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아파가 다수인 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찾기 어려운 동지가 느껴질 것도 모자랄 판에 이란이 위협을 한다라 참 좀 특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걸프 왕조 국가들의 이스라엘 친교에 관해서 바레인에게 위협을 가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해당 영역 내에서 이란의 안보적 이익을 과소평가한다면 바레인의 미사일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에서 말을 했고, 이것을 이스라엘 하욤, 이스라엘 신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월 7일자 뉴스입니다. 하욤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오늘이란 뜻이에요. The day. 리터럴 미닝은 그러니까 원래 뭐 표기상 자체 의미는 the day인데 이걸 이제 오늘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호기심을 가지게 하죠. 일단은 뭔가 이 종교만이 중동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아파 대다수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변에 깔린 게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 맥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레인과 지금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네,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했던 바레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2020년에 코로나 시국 이후죠. 이때 가을 때 이스라엘이 음, 좀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죠. 미국도 물론 여기 참여하지만 문을 끝까지 닫고 있을 것 같았던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네 나라인데요. 첫째는 바레인 언급되어 있죠. 두 번째는 수단, 이스라엘 여기 뭐 나오고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 마지막 모로코인데요. 사실 이전에는 사실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중동 국가는 이집트와 요르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6국가로 늘어났죠. 원래 2국가였다가 이제 플러스 4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나름 왕따 이미지였던 이스라엘이 조금 더 벗어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있을진데 이 바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고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란에게는 큰 자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시적인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게 지금 이란에게는 꽤 큰 작용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이스라엘 군사 담당관이 미국 제5함대와 접촉을 시도했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난주 이라크 에르빌 미사일 공격과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이란 외교부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걸프 지역 상황의 정상화를 막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라고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에르빌에서 벌어진 일이 바레인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그 이라크에서 있던 사건을 잠시만 언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셨지만은 이라크 위치를 잠시 다시 볼까요? 이라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여기 있고요. 이란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사우디랑 이란하고 사이에 있긴 하죠. 이라크는 거의 반이 순위파고 거의 반이 시아파로서 약간의 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시아파가 많긴 한데 그래도 거의 반반 수준이긴 해요. 그런데 이라크의 이란이 에르빌이 북부에 지금 별표 쳐놓은 곳이 에르빌 쪽인데 여기에 미사일 포격을 가했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뭐나 뭔고 하니 일단 에르빌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미국의 컨슐레이트 영사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시리아를 공습하는 거랑 이란 시설 공격하는 거,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반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미국을 둘 다 겨냥한 에르빌 폭격, 미사일 폭격, 폭격 있었던 거 이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3월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 물론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번 올해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좀 더 뒤로 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지난 에르빌 사건이 이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에르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이 주도한 그 미사일 공격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제5함대와 이스라엘 군사 담당관이 좀 접촉을 해서 구사행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규탄하는 이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걸프 지역 및 중동 지역 다 포함해서
포함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상화를 막기 위한 힘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건 사실 비난의 오조죠. 이란에서 말하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르빌에서 공격을 당했던 게 바레인에서도 역시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레인 역시 이스라엘과 지금 국경 정상화를 했고 미국은 물론 잘 돼 있었지만 그리고 바레인 인근에 미국 부대들이 있죠. 미군 부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겨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의 발언이 좀 위협적인 느낌이죠. 오른쪽은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있는 음, 이게 아마 그 쿠르디스탄과 관련된 쿠르디스탄 24 이게 뉴스 매체인가 같아요. 여기 방송국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행태가 발해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란이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바레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끝이 났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바레인은 현재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란 견제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과 이 정상화를 맺은 중동 국가들끼리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 어떻게 보면 파이트하고 있는데 이 텐션과 이 텐스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란이 어떻게든 여기다가 또 한 번 더 위협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란에 들어오는 공격이 사우디를 위협할 정도였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이란이 직접 드론을 보내서 이제 사우디 방공망을 뚫어서 아람코 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프록시 세력인 후티 반군의 그 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리야드를 위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란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특히 또 서쪽으로는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좀 어떻게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행위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바레인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때문에 바레인이 늘 긴장 속에 있는데 앞으로 이 바레인이 계속해서 아브라 협정에 대한 텐션을 계속 지킬 것인지 그 텐스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더 합니까? 파타, 카타르 말고 바레인이죠. 제가 언급한 모든 나라들은 지금 바레인이 주인공이니까요. 이 바레인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흐, 네, 바흐르인데 여기서 상수 의미로 돼서 바흐라인 이렇게 돼서 바레인이 되는 것인데 이 바다가 아주 주변에 망망하게 많은 바레인, 이 평화의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과연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지리적으로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아주 지금 절묘하게 위치해 있는 바레인 뭐 카타르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바레인도 꼭 한번 지정학적으로나 외교 관계로서나 지켜봐야 될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 싶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한번 찍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 그리고 뭐 건의사항 있으면은 꼭 한 번 이상 네, 제가 반영해서 댓글 달고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